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리비아 트리폴리 주재 한국 대사관 경비원 2명을 살해한 무장 괴한들이 한국 대사관과 한국 외교관을 목표로 삼아 총기 공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리비아 사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12일 현지 리비아 수사관들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한 수사관이 한국 대사관을 공격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범인들이 대사관 경비원들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그 경비원들이 어떤 시비에 휘말린 정황이 있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12일 무장 괴한 세력의 기습 공격을 받아 대사관 경비원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의류산업협회 21대 회장으로 엄수흠 전 이사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협회는 10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신구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21대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엄수흠 신임 회장은 어려울 때 협회를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협회원들의 단합을 최우선으로 한인사회 모범이 되는 단체가 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저희 의료산업협회를 이렇게 맡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 소명은 앞으로에 대해 우리 협회를 위해서 보다 나은 전체적인 일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많은 동포 여러분들과 또 이 한인사회의 냉랭한 일대에 따뜻한 온정이 가는 그런 단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협회는 제20대 김용철 직전 회장이 취임 1년 만인 지난해 10월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비대위 체제로 운영해오다 지난 2월 16대 이사장을 역임한 엄수음 전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21대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시민 참여형 예산투표를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형 예산이란 뉴욕시가 이를 채택한 시의원 선거구에 각각 100만 달러씩을 배정해 공원과 학교, 도서관, 거리 정화 문제 등 사용처에 대해 주민들의 자체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민 참여형 예산 투표를 맞아 민권센터는 11일 한인 슈퍼마켓 등지에서 시민 참여형 뉴욕시 예산에 대해 한인들에게 알리고 11일에서 19일 거주지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홍보했습니다. 민권센터 제임송 씨는 이번 투표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지역구 예산 사용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뉴저지 검찰청과 함께 한인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신분도용과 사기 방지 세미나를 23일 목요일 7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개최합니다. 뉴저지 검찰청 스티븐 리 검사는 많은 한인들이 사기나 신분도용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검찰청 관계자가 직접 나와 사기나 신분도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요령과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 강제 끌려간 한국인 위안부의 초상화가 뉴욕에서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맨해튼에서 열리고 있는 뉴욕 고서전에는 1944년 미얀마, 당시 버마에서 미국 군인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군 포로 초상화집이 전시됐습니다. 약 20쪽 분량의 이 초상화집에는 전쟁 포로 6명과 위안부 등 여성 11명의 초상화 18점이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국인 위안부라는 제목이 적힌 초상화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인 고지도 수집가인 김태진 씨는 11일 이번 고서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고서 수집가가 이번 초상화집을 들고 왔다며 우연히 한국인 군 위안부 초상화가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초상화집은 제목과 작가 등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나 미국 군인이 1944년 미얀마에서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고서전은 오는 12일까지 맨해튼 파크 애비뉴 아모리에서 열립니다.
현대 기아차가 미국의 고급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10% 돌파라는 새 기록을 썼습니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에쿠스, 제네시스, K9 등 현대 기아차 세종은 올해 1월에서 3월 미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6%가 증가한 7,566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이는 중대형 럭셔리 차급의 미 시장 점유율 10.4%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들 고급차 세종의 판매 실적은 현대 기아차의 미국 시장 전체 점유율 7.9%를 크게 웃도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2일 2016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08년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선거 캠프 홈페이지인 뉴 캠페인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2분 19초짜리 인터넷 동영상에서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지만 아직도 상황은 녹록하지 않고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실정이라며 평범한 미국인들은 챔피언을 필요로 하고 있고 내가 그 챔피언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의 공식 대선 출정식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로써 클린턴 전 장관은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13일 2016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후원자들과의 전화회견 자리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수호할 독특한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특히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선택이라고 본다고 강조하고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소속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겨냥해 과거의 지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 내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는 테드 크루즈와 랜드 폴 상원의원을 포함해 모두 3명입니다. 쿠바 이민자애들인 루비오 의원은 히스패닉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거의 1년 동안 중단되었었던 사이버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미 언론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전날 오후 늦게 성명을 내고 중국 쪽 카운터파트인 공안부와 사이버 대화 채널을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중국 공안부와의 이번 대화 추진은 사이버 문제와 관련해 상호 구체적인 협력을 해나가는 동시에 양국 간의 범정부 사이버 대화 재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5월 중국 군인 5명을 해킹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에 반발해 중국은 사이버 대화 관련 실무회의를 중단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가라앉으면서 약 한 달 동안 주춤했었던 미국의 달러화 강세가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3일 낮 런던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1.053달러,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1.46달러를 각각 나타내며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면서 한풀 꺾인 듯했던 달러화의 강세가 다시 탄력을 얻는 흐름입니다. 모건 스탠리와 국제통화기금 이코노미스트로 일한 스테프 제안은 달러화의 강세가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법 영업 논란 속에서도 성업 중인 유사 콜택시인 우버가 뉴욕의 택시인 옐로캡을 추월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 등 언론은 뉴욕시 택시 콜택시위원회의 새 자료를 인용해 뉴욕시에 등록된 우버 택시가 14,088대로 13,587대인 옐로캡을 앞질렀다고 19일 전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의 우버 이용객은 하루에 2만에서 3만 명에 반해 옐로캡 승객은 44만 명에 달하는 등 옐로캡이 아직 훨씬 더 대중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는 뉴욕시에 2011년에 등장한 이후 영업을 확장해왔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의 세계적인 작가 권터 그라스가 항구 도시인 르베크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사망했다고 그의 이름을 딴 재단과 출판사가 13일 밝혔습니다. 향년 87세입니다. 그라스는 국내에는 그의 여러 작품 가운데서도 특히 1959년도에 나온 양철북으로 유명합니다. 이 작품은 세계가 주목하는 작가 반열로 그를 밀어올렸습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그에게 안긴 양철북은 1979년 영화로도 만들어져 칸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 종려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선보인 스마트 시계인 애플워치가 예약 주문 첫날 온라인에서 100만 대 가까이 판매됐다고 미국의 일간지인 USA 투데이가 13일 보도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온라인 유통 분석 업체인 슬라이스 인텔리전트 조사 결과를 인용해 애플이 예약 주문을 개시한 지난 10일 하루 동안 미국에서 모두 95만 7천 명의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애플워치를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미 온라인 쇼핑객들은 이날 평균 1.3대 애플워치를 예약 주문했으며 애플워치 한 대당 평균 503.83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